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정도는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군사비를 쓰면서도 왜 북한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독재 국가로 남아있을까? 북한은 정말로 미국이 두려워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미국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필요한 적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국제 정치를 관통한 현실적인 계산의 결과다. 미국은 북한을 없애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없애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이 존재해야만 미국이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끝,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군은 남쪽에, 소련군은 북쪽에 진주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임시적으로 나뉘어진 지역이었다. 그러나 곧 냉전이 시작되면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세력 경쟁의 최전선이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전초기지였고 북한은 공산주의의 창이었다.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미국은 남한을 군사적으로 지키고 정치적으로 통제할 명분을 얻게 된다. 만약 북한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반도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즉각 개입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없애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쟁 후반부에 유엔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했을 때 미국은 중국의 개입을 빌미로 후퇴했다. 결과는 휴전이었다. 미국은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북한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미국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한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유지했다.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제거하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미군의 주둔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의 핵심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 괌을 연결하는 태평양 방위선을 유지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 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 필요하다.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하며 자국의 군사 영향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북한은 미국의 지속 가능한 적이다. 완벽히 통제 가능한 불안 요소. 미국은 북한이 망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강해지지 못하게 막는다. 그것이 바로 통제된 위협의 논리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시장 경제로 방향을 틀자 미국은 새로운 적을 찾아야 했다. 그 시점에서 북한은 다시 유용해졌다. 악의 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세계의 불량 국가로 지목했다. 그 결과 미국은 북한을 핑계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의 군사동맹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만약 북한이 갑자기 붕괴했다면 미국은 이 모든 군사적 명분을 잃었을 것이다. 군사산업 복합체 역시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매년 미국 의회가 국방비 예산을 통과시키는 가장 강력한 논리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위협이다. 미사일 실험 한 번이면 수십억 달러의 무기 계약이 체결된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존재가 계속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미국에 유리하다. 북한이 완전히 붕괴하면 한국은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남북 통일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 수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잠재적 강국이 된다. 일본보다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통일한국은 미국에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균형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일본과의 균형이 무너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복잡해진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적당히 불안정하게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 남한은 계속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머물고 외교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정치적 중력이다. 북한이 망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을 단독으로 공격할 수 없다.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은 즉시 군대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이자 전략적 방패다. 만약 북한이 사라지고 미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진출한다면 그것은 중국에게 악몽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함부로 제거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공포의 균형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북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북한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양쪽 모두 북한을 완전히 잃고 싶지 않다. 결국 북한은 국제 정치의 거대한 장기판에서 약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말이다. 누구도 그 말을 없애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후에도 상황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핵무기는 북한에게 체제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미국에게는 지속적인 위협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할 때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을 보내고 일본과 한국은 방위비를 늘린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무기 산업은 돈을 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핵은 미국에게 경제적 호재인 셈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는다. 대신 제재를 가하고 협상을 반복하며 위기와 완화를 번갈아 연출한다. 그렇게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언제나 이성적 계산 위에서 움직인다. 감정적으로는 북한을 증오해도 전략적으로는 필요로 한다. 그것이 바로 적의 효용이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망할 경우 미국이 맞이할 혼란이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대규모 난민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한반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동시에 개입하려 들 것이다. 그런 혼란 속에서 미국은 통제력을 잃는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갑작스럽게 붕괴시키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적대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 미국은 북한 내부 불안정 정보에 접근했지만 결정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통제 불가능한 붕괴는 미국에게도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의도된 불안정의 상징이다.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미국은 또 하나의 중요한 외교 도구를 갖게 된다. 바로 일본과 한국의 결속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두 나라를 묶어 세운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다시 협력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다. 동북아의 안전보장자라는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 빠지면 중국이 주도권을 쥔다. 따라서 북한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을 증명해주는 존재다. 존재 자체가 미국의 외교 전략을 정당화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북한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편리한 적이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이익을 만들어주는 정치적 자산이다.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도덕적이거나 인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판단 때문이다. 미국에게 북한은 문제가 아니라 도구다. 불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질서를 통제하는 역설적인 국제 정치의 균형 속에 존재한다.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계산은 언제나 그 반대였다. 북한을 무너뜨리는 비용과 그 이후의 혼란을 감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존재가 아니라 북한의 붕괴다. 북한이 무너지는 순간 그 이후에 동북아 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때는 중국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움직이고 한국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 유지를 택한다. 유지되는 긴장, 끝나지 않는 위기, 그것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안정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있어서 지속 가능한 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 이 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냉전의 유산이자 현대 패권 구조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북한은 이제 국제 정치의 한 축으로 굳어졌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그 존재를 관리하고 이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미사일 발사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미국 정치인들은 안보를 외치고 군수기업의 주가는 오른다. 그 모든 과정에서 북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고립되어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가장 유용한 존재로 남는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미국이 북한을 망하게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미국은 북한이 존재하길 원하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북한이 있어야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이 없는 세상에서는 패권도 의미를 잃는다. 냉전은 끝났지만 냉전의 논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게 북한은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의 필요다. 어쩌면 북한이 사라지는 순간 미국은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공포와 대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악이다. 존재함으로써 미국의 정책이 설명되고 존재함으로써 동맹이 강화되며 존재함으로써 군사비가 정당화된다. 그렇게 북한은 미국의 전략 안에서 철저히 계산된 퍼즐 조각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 퍼즐을 절대 완성시키지 않는다. 완성되는 순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적어도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